여보, 외로웠죠? 5년 만에 치매에 걸린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75세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요양병원 복도 벤치에서 시작된 금지된 사랑과 그 끝에 찾아온 놀라운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5세 교사 출신 남자가 치매에 걸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인과 사랑에 빠졌을 때 가족들은 분노했고 세상은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충격적인 건 임종 직전 아내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아내가 끝까지 남편을 사랑했기에 가능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철수 씨가 평생 짊어진 죄책감이 어떻게 용서로 바뀌는지 그 놀라운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철수 씨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4년 3월 서울의 한 요양병원. 이철수 씨 75세. 38년간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일했던 그는 매일 아침 10시가 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301호 병실 문을 열고 아내 김순자 씨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고 조용히 말을 거는 것입니다. 여보, 나야. 철수.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누구세요? 왜 자꾸 오시는 거예요? 73세 아내 순자 씨는 5년 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후 남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5년 1825일 철수 씨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을 찾았지만 아내에게 그는 그저 낯선 방문객일 뿐입니다. 오늘 날씨 참 좋지? 우리 예전에 봄마다 남산 벚꽃 보러 다녔잖아. 철수 씨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고개를 돌리며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누구랑 다녔다고요? 저는 당신 같은 사람 모르는데요. 그 순간 철수 씨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이 꽂힙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새 아이를 키우며 웃고 울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신을 완전한 타인으로 대합니다. 철수 씨는 30분 더 머물다가 병실을 나섭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5년 전만 해도 아내는 가끔 그를 알아봤습니다. 당신, 맞죠? 하며 희미하게나마 기억의 조각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마저 사라졌습니다. 완전한 공백, 완전한 단절입니다. 복도 끝 벤치에 앉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립니다. 철수 씨는 이 벤치가 좋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조용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 자신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은 위안을 받습니다. 아내에게도 세상에게도 보이지 않는 사람. 그때 누군가 옆에 앉는 기척이 느껴집니다. 고개를 돌리자 한 여성이 조용히 울고 있습니다. 73세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흰 머리에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있지만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습니다. 철수 씨는 모른 척하려 합니다. 남의 슬픔까지 나눌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흐느낌이 점점 커지자 입을 엽니다. 괜찮으세요? 여자가 깜짝 놀라며 눈물을 닦습니다. 아, 네. 죄송해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붉게 부어 있습니다.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도 가끔 여기 앉아요. 제일 조용한 곳이거든요. 여자가 작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여기 와요. 병실은 너무 답답해서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두 사람 모두 빗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철수 씨가 먼저 입을 엽니다. 어머니 간병 오시나 봐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치매세요. 선생님도 가족분이? 아내입니다. 5년 전부터 여기 있어요. 여자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오래되셨네요. 그렇죠.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져야만 했고요.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박영이라고 해요. 초등학교에서 음악교사였어요. 이철수입니다. 고등학교 수학교사였고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눈을 마주칩니다. 그 순간 묘한 동질감이 느껴집니다. 서로의 눈에서 같은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외로움, 상실감, 그리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슬픔. 저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와요. 엄마가 가장 정신이 맑은 날이거든요. 영애 씨가 말합니다. 저는 매일 와요. 아내가 저를 알아봐도 못 알아봐도요. 철수 씨가 쓸쓸하게 웃습니다. 그게 제 일상이 됐으니까요. 영애 씨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힙니다. 힘드시겠어요. 매일 그 상황을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철수 씨는 영애 씨가 오는 날을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되고 영애 씨도 그가 매일 같은 시간에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짧은 인사만 나눴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네요. 그러게요. 봄비가 참 잦네요. 2주 차가 되자 대화가 조금 길어집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오늘은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한 10분 정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부럽네요. 저는 5년째 단 한 번도 철수 씨의 말이 끝나지 못하고 공중에 맴돕니다. 영애 씨가 그의 손등을 살짝 두드립니다. 힘내세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4주차 철수 씨가 1층 자판기 커피 2개를 들고 나타납니다. 커피 드실래요? 여기 괜찮은 자판기가 있더라고요. 영애 씨가 환하게 웃으며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침 목이 말랐어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교사 생활 38년의 추억, 제자들의 이야기, 은퇴 후의 허무함, 그리고 배우자의 병. 8주 차가 되자 영애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내분, 오늘은 어떠셨어요? 철수 씨가 긴 한숨을 쉽니다. 오늘도 저를 모르더군요. 누구세요? 왜 자꾸 오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애 씨가 조용히 말합니다. 힘드시겠어요. 5년째인데도 여전히 가슴이 아파요. 아니, 어쩌면 시간이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요. 익숙해진다는 게 더 무서운 거더라고요. 아내가 저를 모르는 게 당연해지고 제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영애 씨가 철수 씨의 손을 꽉 잡습니다. 선생님은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5년이나 매일 찾아가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철수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칠 곳이 없는 거예요. 집에 가도 혼자고 아이들은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래도 여기 오면 뭔가 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남편 역할을 하는 척, 살아있는 척. 3개월이 흐른 어느 날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영애 씨가 어머니 병실에서 나와 복도에서 흐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철수 씨가 그녀를 발견합니다. 영애 씨, 무슨 일이세요? 영애 씨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오늘 엄마가 저를 보고 넌 누구냐, 내 딸은 어디 갔냐고. 선생님, 저는 평생 엄마 딸이었는데 이제 엄마한테 저는 없는 사람이에요. 철수 씨가 말없이 그녀 옆에 앉습니다. 영애 씨가 계속 말합니다. 남편도 5년 전에 떠나고 엄마도 저를 잊어가고
저는 이제 누구예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딸도 아니라면 저는 대체 누구란 말이에요? 철수 씨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아내는 저를 모르고 아이들은 바쁘다고 전화도 잘 안 하고 저도 누구의 남편인지 누구의 아버지인지 모르겠어요. 외롭죠? 영애 씨가 묻습니다. 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밤마다 천장만 보다가 아침이 와요. 밥을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TV를 켜도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가 회색빛이에요. 영애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 떠나고 5년 동안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철수 씨의 손이 영희 씨의 손을 살짝 덮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집니다. 영희 씨는 손을 빼지 않습니다. 그렇게 10분간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습니다. 빗소리만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영희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철수 씨가 대답합니다. 네, 알아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손을 놓지 않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온기였기 때문입니다. 4개월이 지난 어느 화요일, 철수 씨가 용기를 냅니다. 영희 씨, 오늘 날씨 정말 좋지 않아요? 오랜만에 햇살이 따뜻한데. 영희 씨가 창밖을 보며 말합니다. 그러게요. 벚꽃도 활짝 폈네요. 점심 같이 드실래요? 철수 씨의 말에 영희 씨가 잠시 망설입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요. 병원 근처 작은 국밥집입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뜨거운 국물을 떠먹습니다. 영희 씨가 말합니다. 5년 만에 누군가랑 밥 먹는 것 같아요. 딸애랑도 1년에 몇 번 못 보거든요. 간호사라 바빠서요. 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그래요. 아내랑은 대화가 안 되고 아이들은 명절에나 보고 혼자 먹는 밥이 얼마나 쓴지 모르실 거예요. 영애 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오늘 밥이 맛있네요. 아니, 밥이 맛있는 게 아니라 같이 먹어서 그렇죠. 철수 씨가 그녀의 말을 받습니다. 네, 같이 먹어서요. 두 사람은 수줍게 미소 짓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느낍니다. 이건 단순한 동료 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5개월 차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병원 뒤편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날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영희 씨, 나 이상한가요? 무엇이요? 아내가 병원에 있는데 다른 사람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영희 씨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해요. 남편 돌아가신 지 5년이 됐지만 다른 남자와 이러는 게 처음이라 죄책감이 들어요. 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죄책감이 들어요. 그런데 동시에 행복하죠? 영애 씨가 그의 말을 받습니다. 철수 씨가 놀라며 그녀를 봅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그래서요. 이렇게 누군가랑 이야기 나누고 웃고 손잡고 이게 나쁜 걸까요? 철수 씨가 작게 한숨을 쉽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과 있으면 제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아내 병실에서는 매일 죽어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영애 씨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저도요. 엄마 병실 가면 저도 늙어서 죽어가는 기분이에요. 근데 선생님 만나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75세인데도 가슴이 뛰어요. 이상하죠? 이 나이에. 철수 씨가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외로우니까요. 그리고 사랑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사랑이라는 말을
영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너무 무거운 말 아닌가요? 6개월이 지난 어느 저녁 병원 옥상 정원에서 석양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철수 씨가 긴 침묵 끝에 입을 엽니다. 영애 씨. 네. 저 당신이 좋아요. 영애 씨가 숨을 멈춥니다. 철수 씨가 계속 말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하는 게 우습죠? 75살 노인이 좋아한다니. 영애 씨가 고개를 젓습니다. 안 우스워요. 저도 선생님이 좋아요. 정말 좋아요. 하지만 저는 유부남이에요. 비록 아내가 저를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결혼한 사람이에요.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영애 씨가 말합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도 저는 선생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철수 씨가 영애 씨의 얼굴에 손을 가져갑니다. 영애 씨가 눈을 감습니다. 조심스럽고 따뜻한 키스가 이어집니다. 키스가 끝나고 영애 씨가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수 씨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영애 씨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철수 씨. 처음엔 동정심인 줄 알았어요. 같은 처지라서 위로가 됐던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없으면 하루가 안 가요. 그렇게 6개월간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져 갔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마다 만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언젠가 들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그날은 7개월째 되는 어느 수요일이었습니다. 철수 씨와 영희 씨는 병원 1층 카페테리아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가 영희 씨의 손을 잡고 있을 때 입구로 한 여성이 들어섭니다. 45세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여성, 바로 철수 씨의 딸 이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이 멈춰섭니다. 아버지. 철수 씨가 깜짝 놀라 손을 뗍니다. 지연아, 내가 왜 여기? 아버지 만나려고 왔죠. 전화도 안 받으시길래 걱정돼서 직접 왔어요. 근데 지연의 시선이 영희 씨에게 향합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철수 씨가 당황하며 말합니다. 아, 이분은. 영희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합니다. 저는 박영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간병 때문에 여기 자주 오는데 우연히 선생님과. 지연이 차갑게 말을 자릅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왜 우리 아버지랑 손을 잡고 계셨죠? 제가 방금 본 게 맞죠? 철수 씨가 다급히 말합니다. 지연아, 오해야. 그냥. 오해요? 제가 방금 본 걸 오해라고 하세요? 아버지, 엄마가 아직 살아계신데 다른 여자랑 데이트하시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카페테리아의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영애 씨가 조용히 말합니다.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서둘러 카페테리아를 나갑니다. 철수 씨와 지연만 남습니다. 지연이 아버지 맞은편에 앉으며 말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아버지. 저게 뭐예요? 철수 씨가 긴 한숨을 쉽니다. 지연아, 나도. 엄마는 지금 3층에서 치매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데 아버지는 여기서 다른 여자랑 손잡고 앉아 계셨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날 저녁 철수 씨의 집 거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흐릅니다. 딸 지연과 아들 준호가 모두 모였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엽니다. 아버지, 누나한테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신데 다른 여자를 만나신다고요? 철수 씨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지연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엄마가 치매 걸린 게 엄마 잘못인가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병원에 계시는데 아버지는 다른 여자랑. 철수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너희 엄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지연이 소리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이해가 안 돼요. 철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너희 엄마는 나를 모르잖아. 5년째 매일 가는데. 누구세요? 라고 하신단 말이야. 나도 외로워. 나도 누군가랑 대화하고 싶고, 손잡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준호가 조용히 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래도 어머니는 아버지의 아내세요. 결혼 서약을 하셨잖아요.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철수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나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야. 심장도 뛰고 외로움도 느끼고. 너희 엄마한테는 이미 내가 없어. 5년 전부터 난 없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나는 언제까지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해? 언제까지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거야? 지연이 흐느끼며 말합니다. 그래도 아버지. 차라리 엄마가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여자랑 떳떳하게 사실 수 있으니까요. 철수 씨가 뺨을 맞은 듯 얼어붙습니다. 뭐라고? 준호가 누나를 말립니다. 누나, 그건 너무 심한 말이야. 하지만 지연은 계속합니다. 저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아버지가 그 여자와 계속 만나신다면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찾아뵙지 않겠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연이 나갑니다. 다음 날 병원 벤치에서 철수 씨와 영희 씨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둘 다 밤새 운 듯한 얼굴입니다. 영희 씨가 먼저 입을 엽니다. 쟤 때문에 가족들과 싸우셨죠? 철수 씨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영희 씨가 계속 말합니다. 미안해요. 제가 선생님을 좋아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철수 씨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 있다면 그건 제 잘못이에요. 영희 씨가 눈물을 참으며 말합니다. 우리 그만해요. 철수 씨가 고개를 듭니다. 뭐라고요? 이러면 안 돼요. 선생님한테 아내분이 계시잖아요. 비록 치매지만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저도 밤새 생각했어요.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 짧은 말이 맞아요. 우리는 잘못된 거예요. 철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사랑하는 게 잘못인가요? 영희 씨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합니다.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행복했어요. 선생님과의 6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해요. 이제 그만해요. 철수 씨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영희 씨가 손을 뺍니다.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해야 해요. 선생님을 위해서예요. 선생님이 가족을 잃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철수 씨가 절박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잃으면. 영희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철수 씨.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제 안녕이에요. 그녀가 걸어갑니다. 철수 씨는 벤치에 앉아 고개를 묻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75세 노인,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기분에 빠집니다. 3개월이 흐릅니다. 영희와 헤어진 후 철수 씨는 다시 예전의 회색빛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매일 아침 10시에 병원을 찾지만 이제 복도 벤치에는 앉지 않습니다. 그곳에 앉으면 영희 씨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아내 병실 앞에서도 한참을 서성이다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도 똑같은 대답만 들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도 혼자 식사하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듭니다.
밤에는 천장만 보다가 아침이 옵니다. 딸 지연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고 아들 준호도 어색한 통화만 몇 번 나눴을 뿐입니다. 철수 씨는 완전히 혼자입니다. 아내도 자식도 사랑하던 사람도 모두 잃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철수 씨 보호자님이세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셨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철수 씨가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301호 병실 앞에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폐렴이 왔고 호흡이 약해지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산소호흡기를 단 순자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집니다. 철수 씨가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입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나를 잊었어도 내가 당신을 잊은 적은 없어. 근데 나는 너무 외로웠어.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눈물이 아내의 손등에 떨어집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자가 천천히 눈을 뜹니다. 5년 동안 남편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눈이 이번에는 또렷하게 그를 봅니다. 여보,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입니다. 철수 씨가 깜짝 놀라며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당신 나를... 순자가 작게 웃으며 말합니다. 미안해요, 당신. 철수 씨가 울먹입니다. 순자야. 순자가 힘겹게 말을 이어갑니다. 외로웠죠? 철수 씨가 얼어붙습니다. 순자가 계속합니다. 나도 알았어요. 당신이 매일 오는 것도, 내가 당신을 몰라봐서 아파하는 것도 미안해요. 철수 씨가 흐느끼며 말합니다. 미안한 건 나야. 당신이 아픈데 나는 다른 사람을... 순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괜찮아요. 당신도 살아야죠. 이제 편하게 사세요. 순자의 숨이 가빠집니다. 철수 씨가 다급히 말합니다. 순자야, 가지마. 제발 가지마. 하지만 순자는 작게 미소 지으며 눈을 감습니다. 심장 모니터 소리가 길게 이어지다가 멈춥니다. B- 하는 긴 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웁니다. 순자야, 순자야. 철수 씨의 절규가 복도까지 울려 퍼집니다. 3일 후 장례식장입니다.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빈소 앞에 앉아 있는 철수 씨는 표정이 없습니다. 5년간 아내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 슬펐지만 정작 아내가 떠나자 더 큰 슬픔이 밀려옵니다. 딸 지연과 아들 준호가 조문객들을 응대합니다. 복도 끝에서 한 여성이 서 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국화꽃을 든 영희입니다. 그녀와 철수 씨의 눈이 마주칩니다. 영희가 천천히 다가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국화를 놓습니다. 조에 표합니다. 철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영희 씨, 고마워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철수 씨가 무표정하게 대답합니다. 마지막에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철수 씨가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외로웠죠? 라고 물었어요. 나도 알았다고, 괜찮다고, 편하게 살라고. 영희가 참았던 눈물을 흘립니다. 철수 씨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저는 이제 자유예요. 더 이상 유부남이 아니에요. 하지만 영희가 묻습니다. 이제 당신을 마주할 자격이 없어요. 당신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아내의 죽음을 어디선가 기다렸던 사람이니까요.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영희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딸이 맞았어요. 저는 아내가 빨리 죽기를 바랐어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런 저를 당신이 어떻게 사랑해요? 영희가 그의 손을 잡습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죄책감이 있어도 그래도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분은 선생님을 용서하셨어요. 이제 선생님도 자신을 용서하세요. 철수 씨가 무너지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영희가 그를 안아줍니다. 장례식장 복도에서 서로를 껴안고 우는 두 노인.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자 동시에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1년이 흐릅니다. 벚꽃이 핀 공원, 그 익숙한 벤치에 철수 씨와 영희 씨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있습니다. 영희가 묻습니다. 지연 씨가 요즘 전화 자주 하나요? 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지난주에 만나기도 했어. 처음으로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됐어요. 라고 하더라. 1년이 걸렸지만 이제는 이해해 주는 것 같아. 영희가 웃으며 말합니다. 다행이네요. 저도 요즘 수진이가 전화해요. 엄마 혼자 있지 마세요. 라고요. 철수 씨가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합니다. 좋은 딸이네. 다들 우릴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1년이 걸렸네. 그래도 이해받았잖아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주위를 맴돕니다. 철수 씨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영희 씨, 왜요? 나랑 결혼해 줄래요? 영희가 놀라 그를 봅니다. 정말이에요? 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는 떳떳하게 당신을 내 아내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많이 늦었지만 우리 남은 인생 함께 살아요.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네, 좋아요. 하지만 제 엄마도 치매가 심해지고 있어요. 또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철수 씨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합니다. 이번엔 함께 헤쳐나가요. 혼자가 아니니까. 영희가 웃으며 말합니다. 혼자가 아니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습니다. 75세와 73세, 인생의 마지막 장을 함께 쓰기로 한 두 사람.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죄책감도 있었지만 용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을 이겨낸 용기가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 끝 벤치,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그곳에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사랑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로움도 슬픔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75세에도 80세에도 90세에도 우리는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철수 씨와 박영희 씨는 그 후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딸 지연도, 아들 준호도, 영희의 딸 수진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복잡하고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리고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도 충분히 가치 있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당신이 지금 외롭다면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면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당신이 75세든 85세든 95세든 여전히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철수 씨와 박영희 씨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철수 씨의 선택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순자 씨의 용서가 더 마음에 남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이 채널은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위로받는 공간입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